응급 상황인 거를 알고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산부인과 사고로서는 뭐 가장 정말 어마어마한 사고였던 것 같아요. 저는 자궁 파열이 왔고 성빈이는 자궁 밖에 나와 있었고 태반이 다 떨어져 있어서 심장이 멎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이제 마취돼서 몰랐지만 심폐소생술로 이제 살렸다고 해. 처음에는 이제 포기를 해라, 기대하지 말아라 이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생명은 건졌다. 그렇지만 얘가 정상이 된다라고는 기대하지 마라.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 심경은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얘가 그냥 살기만을 바랬죠. 살아서 내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 감당하겠다. 성빈 씨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는지, 네. 그 마음 어떠셨는지. 네. 처음에 시골에서 이제 어린이집에를 보냈었어요. 이제 얘가 말이 늦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래 애들하고 어울리면 말을 빨리 배우겠지 해서 어린이집에를 보냈는데 거기서 뭐 2시간 만인가 이제 아기를 도저히 더 볼 수 없으니까 데리고 가라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애는 오늘 처음인데 왜 또 좀 적응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돌려보냈는가 그때 좀 제가 무심한 생각이 들어서 대구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그냥 성빈이가 말은 좀 느리지만 얘가 장애가 있다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 원장님은 성빈이를 보시더니 특수반이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라 그러셔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특수반이 있고 일반 반하고 나중에 통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면서 성빈이가 이제 말만 잘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제가 언어 치료실에 데리고 가서 언어 치료를 이제 시켰는데 거기서 그 원장 선생님이 단순한 언어 자극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러셔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뇌기능 장애가 있고 그때는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많은 부분 검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산만했고 정신지체 2급 상태다. 그리고 특수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참 이렇게 막막했지. 예.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빈 씨한테 아닌 건 딱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혹독하게 또 아니면 엄격하게 또 대하실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물론 우리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이렇게 사회적 배려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누구나 또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장애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가 늘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는 배려받아야 돼 라는 배려받을 수 있어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얘는 거기에 의존해서 거기에 자신을 맞춰갈까 봐 좀 우선은 냉정하다 싶지만 실상을 알려주는 게 나중에 상처를 덜 받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그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려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성빈 씨가 어머님의 그런 애정과 사랑을 충분히 느낄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머님은 또 정작 성빈 씨에게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일 미안한 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빈이가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미안할 때도 많죠. 다른 엄마들은 자가용에 편하게 태워서 이동하고 짐을 들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그것을 꼭 이제 부역처럼 나누어서 들고 다니니까 이제 그 점이 참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예.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성빈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아, 저때 저렇게 예뻤는데 내가 왜 더 예뻐하지 못했을까? 왜 못하는 점만 지적을 하면서 나무랐을까? 왜 나는 얘의 장점을 안 보고 단점만 봤을까? 그게 좀 미안하죠. 네, 저는 성빈이가 아기 때도 뭐 국악 프로그램을 막 유심히 쳐다보고 이런 거를 그냥 뭐 아기가 뭐 이상하다 뭐 좀 특이하네 뭐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성빈이가 국악에 관심이 있어서나 좋아한다라고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이제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성빈이가 즐거운 시간에 전래 동요를 곧잘 부른다 하시면서 학습은 그렇지만 국악 쪽으로 공부를 한번 시켜보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또 교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안목이라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선생님의 말씀만 믿고 처음에 이제 무작정 그냥 동네에 있는 국악 학원을 검색해서 찾아간 곳이 마침 거기가 판소리 학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소리를 시작하게 됐지. 제가 운명적으로 소리를 만나게 된 건데 혹시 소리를 시작하면서 힘드셨던 점은 없으셨을까요? 어렵거나. 네. 소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성빈이의 발음 문제를 이제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늘 그런 의문을 지니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우선은 얘가 좋아하고 자신감 있어하고 또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고 하면 얘가 뭐 자신감도 있어하고 즐거워하니까 이제 그 선에서 저는 만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성빈이가 전공을 하고 싶어하고 나는 명창이 되고 싶어라고 말을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제가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참 이렇게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지랑 나랑 같이 부딪히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제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 이제 그게 좀 힘들기는 했지만 어쩌면 그게 정답일 수도 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길이라는 거를. 예. 혹시 그러면 포기하고 싶던 순간도 있으셨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얘의 목표를 얘가 못하는 거를 평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얘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두 가지 길에서 고민을 하다가 성빈이가 잘할 수 있는 것에다 이제 올인을 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학습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당연히 이제 포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부수적으로 음악 치료라든지 또 발음 교정을 위해서는 계속 언어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공부들을 얘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니까 자연적 학습은 이제 도태되고 대신에 이제 판소리는 조금씩 향상이 되고 또 어쨌든지 우리가 이 길을 어떤 면에서 개척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들이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빈이가 잘할 수 있으면 어쩌면 길을 찾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아 이렇게 살아가는 길도 있더라. 이 길을 극복하는 친구도 있더라.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시면서 또 2016년에는 성빈 씨가 대통령상도 수상했잖아요. 네. 그때 어머니 심정은 어떠셨는지? 상상도 못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장애인계에서 대통령상이라는 거는 정말 평생을 장애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로가 있으신 분들이 받으시는 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등학생한테 상을 주셨다는 거는 아마 얘로 인해서 더 많은 장애 청소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안겨준다는 그런 희망의 메신저로서 아마 상을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성빈이가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빈이의 재능을 눈여겨봐 주신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성빈이의 재능은 묻혀졌을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것을 발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을 신뢰하고 성빈이 교육에 제가 전부를 걸었고, 또 중학교 때도 그 입학 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전혀 이렇게 입학시켜 본 선례가 없는 전주예술중학교에서 입학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밤 10시까지 2번씩이나 교무회의를 하시면서 이 학생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생님들 간에 찬반 간에 그런 저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은 얘를 받자.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큰 힘을 써주신 분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정중실 선생님이라고, 그때 음악부장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만약에 얘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빈이가 이제 입학을 할 수 있었고, 그 선생님들께 대한 은혜는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OBS